알죠. 자, 410번 볼게요. 2차 방정식 실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라고 했어요. 큰데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됐어요? 자, 실근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했는데 방정식의 실근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다는 말은 값이 아니고 범위적인 생각입니다. 값이 아니라 범위적인 생각의 문제는 함수 그래프로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값일 때는 방정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물론 함수로 풀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값이 아니라 어떤 범위적인 생각, 크다 작다의 생각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함수 그래프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2차 방정식에 실근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뭘 생각한다?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아니죠. 판별식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하지만 판별식은 그래프로 해결이 돼야 안 돼요.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왜? 판별식하고 그래프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판별식하고 그래프는 어떤 연관성이 있어? X축의 교점이 발생하냐 안 하냐죠. 네. 이 그래프를 그렸는데 그래프를 딱 보니까 발생한다 라고 생각하면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고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면 판별식을 써줘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지금 보니까 뭐가 보여? 얘를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를 봤을 때 2차 함수의 제일 중요한 것은 축입니다. 2차 함수의 제일 중요한 게 축, 그 다음에 생각할 게 y절편. 그 다음이 우리가 잘 보지 않는 뭐냐면 최고차항 계수가 되겠어요. 알겠어요? 최근 문제 중에서도 이제는 이 계수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설명을 할 거야 이거.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많이 봤던 X절편, 축, X절편, Y절편 요거 말고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요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좀 더 힘든 문제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인데 너희들이 연구가 안 된 부분이 현재로서 많이 연구 안 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좀 이따가. 오늘 못하면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보이는 건 뭐가 보여? 축은 보이네요. 축은 얼마야? 1. 축은 1인데 뭐가 안 보여?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말은 지금 K는 정수니까 얘 그래프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러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조건이 뭡니까? 실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래프가 더 올라가도 되고 내려가도 되는데 계속 올라가면 안 되겠죠. 왜? 올라가면 실근이 없는 거니까. 올라가면 안 되고 더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다가 어디서 막혀? 어디서 막혀? 마이너스 1에서 막히겠죠. 실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알겠습니까? 자, 나는 잘 그래프 해석이 잘 안 돼. 이런 사람들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항상 연습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말에는 반대말은 작다라는 말이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생각을 하고 등호가 있고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경계가 있겠죠. 경계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 경계값이라도 알아두면 답 객관식 찾는 거에는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경계라는 것은 등호니까 그 답에는 당연히 그 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알겠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위해서 하는 말이야. 됐어요?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이 크다 작다는 좀 어렵잖아 우리가. 알겠어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은 굳이 우리가 크다 작다 생각하고 같다 생각하고 크다로 바로 풀 수 있지만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같다로 일단 생각을 하자 이런 말이 되겠어요? 부등식이 해석이 잘 안 되면 같다를 일단 풀으라고요. 알았어요? 그러면 그 값이 의미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었어요. 현재 변하면 안 되는 건 뭡니까? 축은 변하면 안 되겠죠. 그래프를 그릴 때 약간 틀어졌는데 축에 맞춰서 일단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 플러스 2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 K 값은 얼마입니까? 현재 2가 되겠죠. 이 2라는 K가 2라는 것이 무슨 내용이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마이너스 2 아니에요? 오 그러네. 마이너스 2. 잘했어. K가 마이너스 2가 어떤 의미가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현재 문제는 우리가 그래프가 어떻게 되면 된다?
얘가 더 올라가면 된다 이 말이겠죠. 자, 조심할 것은 선생님이 항상 뭘 붙이라겠다고? 머리를 붙이는 연습을 합니다. F-1은 이 연습을 하십시오. F-1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3, 2 플러스 K가 양수여야 되니까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면 되겠다라고 하나가 나왔네요. 답을 봤더니 K 값이 합이야. 정수 K 뭐야? 답이 너무 많다 이 말이지. 해석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 이 말이겠네요. 무슨 말입니까? 얘보다 큰데 언제까지 클 거야? 언제까지 클 거야? 계속 클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어떤 말에서? 실근이라는 말에서. 그럼 실근이 나온다고 했으면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그래프에서 당연히 x축과 교점이 발생하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냐? 이건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뭘 써야 된다? 판별식을 써야 된다. 판별식은 1, k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면 등호가 들어간다고 했죠. 같다. k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결론적으로 예? 이해요? 고마워. 연산이 안 되네.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지금 정수? 마이너스 1, 0, 1, 2 해서 합은 2가 되겠다. 자, 우리는 부등식이 좀 어려운 이유는 뭔가요? 항상 등호 작업 생각을 하고 있어요. 등호가 마지막 작업입니다. 등호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한 끗 차이인데 답이 모순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항상 세심하게 조심해서 등호 작업을 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다음 최고참 계수가 1인 두 2차 함수 f와 g가 있는데 다음을 만족시킬 때 f3, g3을 구해라. f3, g3 구하라는 이 둘 다 1인 2차 함수니까 얘를 인수분해하면 하나는 f고 하나는 g겠네요. 그래프는 x축에 접한다 했으니까 완전 제곱식이네요. 뭐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딱 뭐만 하면 돼? 얘를 인수분해만 하면 되겠죠. 2차 인수분해하고 풀면 되겠네요. 제곱참 계수가 1이라 했으니까 요 식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가 보네요. x-알파의 제곱 뭐 이런 식이 나온가 보네요. 그러겠죠? 패스. 개인적으로 질문하세요. 혹시 넘어갔으면. 다음. 자, 2차 방정식 마찬가지로 2차 함수 쪽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림과 같은 fx가 있고요. gx가 있습니다. f는 양수 그래프, g는 음수 그래프. 양수 그래프 안 나왔고 음수 그래프 안 나왔는데 나온 조건 딱 한 가지. fx는 계수가 1이고 gx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 1하고 마이너스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폭이 같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폭이 같다는 말에는 어떤 내용까지 숨어 있냐면 그래프가 똑같은 그래프였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래프여서 뭐 했다?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시켰던 그래프다.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시켰다는 것은 이동성인 게 이동이 있고 대칭성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대칭성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 대칭에 대한 내용은 꽤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가 이 똑같은 그래프가 이렇게 평행 이동을 했습니다. 평행 이동하면 됐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누굽니까? 이 점이죠. 이 중요한 점이 이 점이죠. 두 점을 잇는 이 직선은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 말이 되겠어요. 대표적인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두 개의 2차 함수를 동시에 접하는 직선. 현재는 그림이 좀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이동을 시킬게요. 안 보여서 이동시킨 거야. 잘 안 보여서. 두 개의 꼭지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이 있겠죠. 꼭지점 동시에 지나는 직선. 그러면 이 직선하고 누구랑 두 2차 함수의 공통 접선이 있습니다. 현재는 좀 틀어 보이는데 지금 이것이 잘못됐어. 이게 잘못됐어요 지금. 두 개의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하고 두 2차 함수의 공통 접선의 기울기는 같습니다. 알겠나요? 이게
공통 접선을 구하라고 하면 두 개의 그래프가 똑같은 그래프의 공통 접선을 구하라면 꼭지점 꼭지점을 연결하는 기울기만 뽑고 기울기 나왔으니까 두 개 중에 하나만 뭐 접한다라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하나만 더 해줄게요. 똑같은 문제로. 얘랑 얘입니다. 지금 좁아서. 그래프 좀 달리 보여서 조금 더 들어볼게요. 자, 두 개의 곡선의 폭이 똑같습니다. 폭이 똑같으면 어떤 특징이 또 발생하냐면 두 개의 꼭지점을 잇는 직선이 있겠죠. 꼭지점을 잇는 직선이 있겠죠. 그 꼭지점을 잇는 직선의 여기 중점, 이 중점의 두 개의 그래프가 점대칭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두 개의 그래프가 요 점의 점대칭이야. 꼭지점을 잇는 점대칭의 특징이 있어. 그래서 이 점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용되면 이 두 개의 공통 접선을 구하라 하면 이 점을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 되겠어요.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이 여기 하나 있고 하나는 현재는 그림이 좀 겹쳐지지만 겹친 거 아니야? 좀 다릅니다. 아까는 꼭지점을 지나는 거야.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은 교점이 무조건 두 개입니다. 아닌데요. 하나 있는데 하나는 딱 하나. 접선밖에 없습니다. 접선만 하고 접선이 아닌 선은 무조건 교점이 두 개입니다. 잘 안 보이더라도 접선이 아닌 이상 꼭지점 지나면 교점이 두 개입니다. 무조건.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을 구할 수가 있다. 공통접선은 이 점부터 구하고 출발을 한다 이거예요.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2차 식의 개수의 절대값이 똑같은 식은 이유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알았어요? 자, 그래프가 일사하면서 동시에 접한다 하면 뭐? 접한다, 중근, 판별식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러면 두 개를 연립을 했을 때 중근, 완전 제곱식이 나온다, 판별식이 0이다 요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거기까지 나왔으니까 거기까지 적어놓고 하겠습니다. 식을 넘겨서 정리하면 fx는 gx로 해서 등식을 연립을 하면 2x제곱 플러스 a-cx 플러스 b-d는 0. 완전 제곱식 만들기가 문자 때문에 좀 버겁긴 하네요. 판별식을 쓰겠습니다. 판별식은 a-c의 제곱 마이너스 8 b-d는 0이라는 식이 나왔네요. 여기까지. 현재 선생님은 요거 두 개가 일사분면에서 접한다 해서 나온 겁니다. 이거. 됐어요? 또 하나. 일사분면이란 말이 좀 눈에 걸리네요. 일사분면이란 말이 좀 걸리죠. 일사분면이란 것은 여가 x좌표가 양수, y좌표도 양수니까 적어도 x좌표는 양수죠. 양수라는 것은 여기서 중근을 갖는데 두 근이 양수 이 말이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는 합은 뭐다? 양수가 되겠다 이거죠. 합도 얘도 양수고 얘가 완전 제곱식 돼야 되니까 얘도 무조건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합도 양수, 곱도 양수. 합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a-c가 양수. 2분의 b-d도 양수. 그러면 마이너스 보면 a가 c가 더 크네요. 얘는 b가 더 큽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적어놓고 그냥 문제 풀어갑니다. 1번 딱 봐도 판별식이래요. 판별식이죠. 0이죠 0. 접한다 했으니까. 등호가 맞습니다. c제곱 마이너스 4b 요건 아직 안 나왔어요. c제곱 마이너스 4b 요건 왜 나온지 아직 모르겠네. 됐어요? 얘는 뭡니까 지금? 예. a-c a-c 여기에서 찾을 수 있겠지. b-c 여기 찾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a-c는 요렇게 넘어가니까 a-c는 음수고 여기서 뭡니까? d-b d-b도 음수네요. a-c도 음수고 a-c, d-b 둘 다 음수인데 2보다 작다. 둘 다 음수니까 2보다 작다. 이거 조심해야 돼. 언어적인 부분인데 이거는. 음수를 더하면 음수가 되겠죠. 그럼 2보다 작다면 말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요게 언어적으로 조금 너희들이 힘들 수도 있어. 쉽게 생각하면 내가 키가 2m보다 작어. 그러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선생님 키는 3m보다 작어. 이렇게 말하면 돼, 안 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은 맞는 말이잖아. 하지만 우리가 느낌상 틀리게 느껴진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이거는 명제적인 부분이니까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요. 왜냐면 왠지 0보다 작다고 했는데 2보다 작다고 했어. 그럼 틀리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0보다 작은데 2보다 작다. 맞는 말입니다. 이건 조심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순간 틀릴 수가 있어. 0보다 작다, 2보다 작다. 틀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한 번 더 고심을 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고심 몰라? 아우 뛰어난 친구. 나 도대체. 디귿까지는 해결했네요. 니은은 어떻게 나온 걸 생각을 해야 돼요. c제곱 b 마이너스 b c제곱 어디 있어? c제곱과 b가 어디 있어? c제곱은 여가 c는 여가 있고 p는 여기 있네요. c는 여기 있고 p는 여기 있어. 연결고리가 없네요. 연결고리가 없어요 지금. C는 여기 있고 P는 여기 있어요. 뭐죠 이게?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 C는 여기 있고 또 C의 제곱이고 P는 여기에 있어요. 일단 요식하고 요식은 연결고리가 없고 있으려면 요식인데 있으면 요식인데 모르겠네. 뭐죠? 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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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가 어서 B. 아이씨, 어이가 없네요. B는 뭡니까 지금? B가 지금 선생님 연결고리 못 찾았어 지금. B는 어디 있습니까? B는 여기 Y절편이죠. 양수네 양수. 여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양수, 음수. 이게 일단 0일 수도 있으니까 뭔 어이없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할 거는 A, B, C하고 이런 생각을 해야지. A하고 B하고 C하고 D의 부호는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원래는 이거는 알겠죠? 다음 13번 했어요. 14번 자, 이차 함수 fx가 지금 최고참 계수가 1이고 ax 플러스 b 그 다음에는 안 나왔네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의 값을 구하시오. m이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m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은 fx는 fm은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 자, fm은 뭐냐면 함수값이죠. 그래프가 있으면 m이 어딘가에 있다 이 말이죠. m이 어딘가에 있다 이 말이죠. 여기가 m이면 fm은 요놈의 y좌표입니다. fm 나오면 m, fm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fm 나오면 m, fm. fm은 혼자 움직이지 않아요. fm은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fm 나오면 m, fm 좌표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점이 지금 m, fm fm은 y좌표 됐어요? 근데 fx하고 fm은 만나는 것이 지금 fm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래프 위에 있는 m점은 지금 이렇게 해서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fm은 y좌표야. 이 점의 y좌표야. 이 점만 있는 게 아니라 y좌표라고. 오케이? 그럼 이런 그래프하고 올리다 보면 그래프의 교점이 해가 되겠는데, 하나 있네. 하나 이게 하나. 나머지는 다 두 개가 되겠네. 그래서 m을 빼줬다 이 말이겠네. 마이너스를 빼준 이유는 이제 알겠네요. 마이너스 3 축이 마이너스 1이었다 이 말이 되겠죠. 오케이 하나 나왔고요. 두 개 실근을 갖는다. 얘는 축만 알려주려고 했던 거네요. m이 마이너스 1이다. m이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축이 마이너스 1이다. 축이 마이너스 1이다.
다음 2차 방정식 요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에 대하여 F 알파 F 베타는 O이다. F 알파 더하기 F 베타는 O이다. F 알파 더하기 F 베타는 O이다. 이 식은 요거의 두근이니까 두근을 지금 여기다 집어넣으라겠죠. 그러죠? O이다. 느낌이 없네요.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다는 말은 뭔 말이야? 그래프 가지고 뭔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말은 그냥 연산적인 내용이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5가 그래프 식에서 연관성이 없어요. 축은 마이너스 1이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는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fx는 축이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a가 얼마? 2인가요? 2x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이 식에다가 지금 알파 베타를 집어넣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b값을 알아낼 수 있겠다 이 말이겠네요. 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죠? 다음 14번 5번 자 fx가 있고요. 뭐야 이거 선생님 책만 그래요? 네. fx가 있고요. 지금 gx가 있습니다. f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는 뭐? 판별식이겠죠. 그 다음에 gx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 판별식이겠죠. 근데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5라는 말은 점의 개수니까 0개, 1개, 2개. 0개, 1개, 2개. 0개, 1개, 2개니까 하나는 1개, 2개, 2개, 1개 이 말이에요. 그럼 판별식을 써놓고 판별식 D1이 0일 때 D2는 0보다 크다. D1이 0보다 클 때 D2는 0이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죠. 나머지는 방정식 형태일 것 같아요. 다음 7번 7번 이차함수가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납니다. 점 1,1이 선분 A, B에 있도록. 자, 이런 문제가 너희들이 생각보다 많이 못 풀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못 풀어요. 자, 보세요. 자,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렸어요. 자, 직선을 그렸어요. 지금은 상황만 판단하니까 뭐 기울기 이런 것은 다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상황만 판단한 겁니다. 여기가 A예요. 여기가 B입니다. 그래프의 서로 다른 두 교점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입니다. 점 1,1이 AB 위에 있다. AB 위에 있다.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1 맞죠? 이 그래프 요 직선 위에 여기가 있었다 이 말이죠. 됐어요? 됐어요? 요 문제를 너희들이 해석을 못해요. 과거에 이 부분이 너희들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세대들이 많이 안 해요, 이것을. 잘 보세요. 자, 이 점은 뭘 알려주려고 했냐면 직선 위에 있는 점 1,1을 알려주려고 했던 거야. 얘를 지워버릴게요. 그럼 뭐만 남았어? 1,1만 남았죠. 그러지? 1,1만 남았지? 1,1이 왜 여가 있느냐 이 말이잖아. A, B 위에 있으려면. 뭐야, 이제 안 지워주네. 이상하게 돼버리네. 이 점이 지금 여가 있죠. 아까 원래 A, B의 배경 위에 여기다 점을 찍은 거고 선생님은. 그러지? 직선을 지웠으니까 1,1만 남은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선생님 아까 뭐라 했어? 여기 위에 있다와 없다를 구분을 해봐라 이 말이겠죠. 그렇지? 여기 위에 없다란 말은 현재 A, B가 여기에 있었는데 여기 위에 없다란 말은 직선이 안 보이면 얘가 어디로 간다 이 말이야. 곡선이 확실하지 않잖아 지금. 곡선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점이 나가든지. 점은 확실하니까. 곡선은 지금 A 때문에 움직일 거 아니니? 그렇지? A가 축이니까 사실 이렇게 안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겠네요. A가 축과 관련되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네요. 그렇지? 그러면 이거랑 이거의 차이점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랑 이거의 차이점을 생각해야 돼요. 모르면 라인 위에 올려라겠죠. 이거랑 이거의 차이점을 생각하라고 모르면 올리면 어느 정도 답은 나와 있어요. 답은 아니지만 객관식 답은 찾을 수 있어요. 1,1을 지난대요. 그럼 A는 얼마입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3. 답은 마이너스 2분의 3과 관련된 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되라는 거죠.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점. 이거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이렇게 라인을 그으면 이 점이 1,1보다 y좌표가 더 낮게 있다는 말이야. 바꿔볼게요. 이렇게 되면 위에 있네요. 이렇게 있으면 아래에 있고 이렇게 있으면 위에 있고 이해됩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네요. 다시 말해서 그래프 식에다가 얘를 fx라 놓으면 f1 다시 말해서 2a 플러스 4가 1보다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등호는 조심하시고요. 등호는 지금 선분 A, B에 있다는 것은 끝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등호는 빠져 있고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상황 이해되시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내용이 나올 건데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은 등식을 만족을 한다. 그래프 밖에 있는 점들은 그래프 위에 있지 않나. 그래프 위에 있다. 그래프 밖에 있다. 알겠나요? 그래프 위에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알았어요? 그래프 위에 있다. 그래프 위에 있지 않다.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은 1,1을 넣으면 등호가 만족을 합니다. 근데 그래프 위에 있지 않은 점은 1,1을 넣었더니 1,1이 안 되는 거야. 안 된다는 말은 이렇게 해석해. 양수 아니면 음수입니다. 등호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양수 아니면 음수야. 알겠나요?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그거는 좀 더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집어넣으면 등호가 아니다. 크다 작다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 판단할 수 있겠죠. 알겠나요? 크다 작다에 대한 연구는 조금 더 해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프 위에 있다 집어넣으면 0이 된다. 그래프 위에 있지 않다 집어넣었을 때 크다 작다. 같지 않다를 크다 작다로 써주라 이런 말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하고 있고 다음에 좀 더 공부를 시키겠습니다. 19번 이차함수 그래프가 자 19번은 꽤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 문제야. fx의 그래프가 두 상수 a, b, a가 더 큽니다. 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납니다. 지난다. fx가 두 점을 지난다. 지나면 어떻게 한다고? 집어넣으면 3이 된다고 했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건 알겠지? 됐어요? 그래서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풀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두 점을 봤더니 a, b, b, a. 뭔가 이유가 있겠죠? a, b, b, a. 뭔가 이유가 있겠죠? 맞나요? x좌표, y좌표 바뀌었다. 뭡니까? y는 x 대칭입니다. a, b하고 b, a는 y는 x 대칭이야. y는 x를 넘어가게 되면 x좌표, y좌표 바뀌는 특징이 있습니다. 함수 쪽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야. 함수 쪽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y는 x 대칭이 된다. 뭐 역함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고 y는 x란 선이 필요하겠죠. 됐어요? 여기 위에 그래프는 정확한 그래프는 아닙니다. 여기 위에 이런 거지. a, b라는 점하고 b, a는 요거에 대칭적으로 있다 이거예요. 대칭적으로 있다는 말은 점이 현재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뭐 요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대칭이니까 뭐 선이니까 뭔 대칭이 가야 돼? 수직 이등분선으로 가야겠죠. 요 정도 느낌은 가능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상황 판단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는데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정확하게 그리지 않고 상황만 판단하고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시간을 아낄 수가 있다. 그렇지? 근데 상황 판단이 잘 안 서. 그럼 그래프를 좀 정확히 그려야 돼요. 그럼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린다 이거지. 알았어요? 그러면 현재는 이런 상황이네요. 이해됩니까 지금? 자, 이 문제는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이 말은 약간 돌려서 알려준 겁니다. 그래프 위에 a, b하고 p, a가 있다. y는 x라는 선을 꼭 그려서 문제를 접근해 달라 이 말이고 현재 요거는 y는 x이고 이 점하고 이 점은 수직 이등분이 된다는 사실을 a, b, b, a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제 풀로 갑니다. 여기가 같다. 잘 보세요. 여기 직선은 y는 x죠. 근데 y는 x는 이 점, 이 점만 알려주고 의미가 없습니다. y는 x와 이차함수 곡선과의 관계는 없어. 이 점, 이 점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근데 이 직선은 관계가 있어 없어? 이 직선은 이 점하고 이 점에 관계가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직선이 중요한 직선입니다. 지금 이 직선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얘는 y는 x, 얘는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x. 요것만 사실이네. 나머지는 몰라. 얘를 그래서 요 직선을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으로 적겠습니다. 문자가 k도 있고 a, b 있으니까 n으로 적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직선과 이 곡선이 만난다고 했으니까 두 개를 연립을 하겠네. 이제 연립을 하면 요 점이 a, b, b, a x좌표 a, b가 나온다 이 말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누구랑 연립을 해?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8 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n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뭐다? a, b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여기까지 해석이 어려워. 여기까지 해석이 어렵습니다. 이 상황이 나오면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 우리가 아는 사실이 뭡니까? 근데 두 근의 a, b인데 뭐가 나왔어? 합이 나왔죠. a 플러스 b가 4가 나왔다. 이 말은 요놈의 x좌표와 요놈의 x좌표의 합이 4가 나왔다는 것은 중점이 얼마다? 2다 이거죠. 무슨 좌표가? x좌표가. 생각해야 돼. 우리가 그래프의 교점을 문제를 풀 때 y를 소거해서 x에 관한 방정식으로 가기 때문에 교점의 x좌표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점의 y좌표 구하라면 너희들이 당황을 한단 말이지. 왜? 우리는 보통 누구를 소거하기 때문에 y를 소거해서 방정식을 푼다. 이거 교점을 구할 때. 엄밀히 따지면 교점을 구한 게 아니라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럼 y좌표로 가면 x좌표를 구해서 대입을 하든지 아니면 소거를 y를 소거하지 말고 x를 소거하면 y좌표가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근데 보통은 y를 소거해서 교점의 x좌표가 나오니까 여기에 있는 두 근은 교점의 x좌표. 두 개의 합이 나왔다는 것은 두 x좌표의 중점을 알려준 거야. 중점이 얼마다? 2를 알려준 거야. 누구가? x좌표가. x좌표가 2야. 그럼 y좌표 알아 몰라? y좌표 알아 몰라? y좌표 어디 있어? y는 x 위에 있잖아 지금. 이 그래프가 y는 x잖아요. 여기서 2,2다 이 말이죠. 2,2니까 이 그래프 위에 2,2를 또 지난다 이거지. 그래프 왔다 갔다 합니다. 요 점은 요 직선 위에 있고 요 직선 위에 있으니까 2,2니까 n은 얼마가 된다? n은 4가 되네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야? 이제 a, b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n에다 4를 집어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는 0, 6이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2 맞습니까? x좌표는 하나는 6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2. 이게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6,2이고 여기가 2, 마이너스 6 이래 되네요. 그렇지? 누가 더 커? a가 더 크니까 a가 2이고 a가 2이고 b는 마이너스 6이다. 예? 그러네요. 그랬어요? 국지가 자니까 그래. 뇌가 안 돌아가. 저 안 잤는데요. 어이없어. 6하고 마이너스 2. 여기가 이제 6하고 마이너스 2. 이제 얘하고 얘가 접한다고 했으니까 뭐 그 다음 넘어가면 되겠죠? 됐어요? 그 생각보다는 뭐 좀 어려운 문제가 등장했어요. 근데 이 문제는 함수에서도 나올 거고 2차 방정식도 나오고 다음에 그래프 쪽에서 또 나옵니다. 알겠어요? 이동에서도 나온다 이 말이 되겠어요? 다음에 몇 번입니까 지금? 419번? 20번? 21번. 오케이. 쉽다니까 지금 그래서 다 끝났다. 두 개만 하겠습니다. 네? 두 개만 더 할게. 이 페이지까지 끝냅시다. 굳이 할 필요 없냐? 네.
해봅시다. 읽어봅시다. 요 문제까지 해봅시다. 두 함수 fx가 있고 fx 2차, gx는 1차, 그래프가 접합니다. 도록 해라 이 말이겠죠. 두 개 접하니까 연결해가지고 연립해갖고 판별식 쓰면 KO 나오겠지. 서로 한 두 점 만난다. 뭐 하면 돼? 판별식 쓰면 판별식 만나고 이때의 두 점의 y좌표의 차이가 이게 이 문제. y좌표의 차가 나왔다는 말은 x좌표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요거만 너희들이 게 문제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좀만 하면 풀 수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연립하면 무슨 좌표가 나오는 거야 무조건? x좌표가 나오는 거지. 근데 y좌표의 차가 나왔다는 것은 x좌표를 가지고 y좌표를 가져가라 이 말이겠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을 때 그때의 y좌표 차가 8이란 말은 요 점이 나왔네. 요 점. y1 마이너스 y2가 뭡니까? 마이너스 x1 제곱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x2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뭔가요? 마이너스 x2의 제곱 플러스 5를 빼게 되면 얼마가 된다? 8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차이라 했으니까 절대값 붙여야 됩니다. 차이라 했으니까 절대값이 8이 된다. 이런 생각이야. 됐습니까?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센스 한번 해보세요. 센스.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요 그래프가 누구냐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입니다. y좌표의 차이는 이 5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넘나지만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것 때문에 좀 헷갈려. 자 봅시다. 여기하고 x좌표가 한 칸 차이 나면 y좌표는 몇 칸 차이 납니까? 몇 칸 차이 나? 한 칸 차이 나죠? 아니 0하고 1 넣어보면 되잖아요. 자 x좌표가 2입니다. 2이면 2의 제곱이니까 몇 칸 차이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칸.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칸? 3칸. 3입니다. 안 보이네. 3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몇 칸? 총 9칸. 9칸. 여가 9칸. 여가 한 칸이니까 여기가 8칸이네요. 그러면 점이 요 점하고 요 점이든지 요 점하고 요 점이든지. 이해되십니까? 네. 요것들을 알고 있으면 좀 센스를 발휘할 수 있다. 아니면 이게 확실히 안 떨어질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힘들어집니다, 실은. 알겠어요? 요거는 좀 센스적인 부분이니까 요 문제가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8은 그 외에도 많긴 합니다. 됐어요? 요건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풀게요. 자, 노트 제출하시고요. 오늘 숙제는 줬네. 오늘 내가 선생님 뭘 줬습니까? 아까 그 줬죠? 종이 줬죠? 안 받은 사람 3명 정도 되는데 뭐 그 친구들은 어쩔 수 없고요. 복습하시고요. 항정식, 부등식 2, 3, 4, 5, 6, 7, 8, 9, 10 스텝 1까지 숙제입니다. 노트 제출하 이거. 항정식, 부등식 스텝 1입니다. 오케이. 마무리하겠습니다.